대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미스터 마켓 오늘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마켓. 미국도 머리 아파요. 자, 헤드라인을 주세요. 수십조 쌓아놨다던 보조금은 다 어디에? 미 반도체 지원 이상유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뉴스가 서울경제 발표하는데, 사실 그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반도체는 그때 왜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그죠? 이재용 회장하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지어보죠. 그리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팔아먹으려면 반도체 거기서 공장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유인책이 뭐냐? 보조금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예. 와서 지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1년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총 527억 달러를 내세웠거든. 우리 돈으로 69조나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약간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산업계나 이 조야의 분위기가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국 기업들 반도체 공장에다 보조금 줄 때냐 이런 분위기가 살짝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또 뭐라 그래요? 이게 강원 양면을 다 쓴다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5일에 뭘 했냐면 지난달에 미국 워싱턴 DC가 뭐예요? 정책 결정자들 활동하는 데잖아요. 예. 여야 상하원 의원을 초청해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분석한 리셉션을 열었다. 공식적인 로비전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이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 의원하고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삼성반도체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서 47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이 반도체 지원법 결정에 앞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미 의회 행정부의 신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뢰 금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해달라고 촉구를 한 셈이 돼버린 거죠.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초대하고 해서 칵테일 파티도 하고 리셉션 했는데 얘기는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하라고 예.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한국 돈으로 69조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텔에게만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인텔만요? 네, 인텔만. 근데 이때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 기업이 무려 몇 군데냐? 130여 곳이라. 근데 인텔 딱 찍어서 무려 40억 달러, 527억 달러 준다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 40억 달러면 8%예요. 거의. 이걸 한 업체에다가 찔러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국내의 법인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한 고위 관계자가 코멘트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삼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봉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반도체 지원법이 어쨌든 도입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 정부 입장도 속내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계속 재정 적자 얘기 나오니까 바이든 정부도 입장에서도 이제 대선 전 들어가면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리 반도체 생태계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딱 안 와닿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야, 넌 우리 돈 퍼주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엄청나게 지원했잖아요. 예. 또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났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무제하게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 시의 어떤 산업 정책에 쓸만한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유럽에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유럽 EU가 유럽연합이
430억 유로, 즉 62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TSMC와 인텔에 각각 50억 유로, 99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 비슷하게 하고 공약 유치했어요, 독일에. 네네. 근데 독일의 최근 독일 연방 법원에 독일 정부가 예산을 반도체 공장 지원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결했어. 그러니까 정부도 야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꼬실 때는 확 또 뭐 돈 준다고 꼬셔놓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이제 업체들 몫이 되는데 삼성도 삼성이냐 TSMC가요. 아리조나 공장 그 400억 달러 투입해가지고 공장 2개를 짓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했거든. 공장 기공식에. 근데 돈도 돈이지만 보조금도 보조금이냐 현장에 투입할 전문 인력이 없대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야.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반도체 인력이 뭐가 있어야지. 안 만든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 공장 가동 계획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조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1공장 완공을 앞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2공장 건설이 결국 지연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무역협회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투자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일단 발을 담궜기 때문에 네. 손절하기 뺄 어렵죠. 수도 없고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미국 보조금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하고 내수 시장에 접근을 위해서 뭔가 현지화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철저히 중간중간 점검 단계를 가져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미국의 고용을 확 늘렸을 때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는 유니온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최저임금 올리면서 저렇게 되면 이게 또 계륵이 될 수가 있거든.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제도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미국의 보조금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제 미국 경기가 다운됩니다. 그렇죠? 미국 경기는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다운될 게 뻔하거든요. 다운되면 뭐가 주나요? 세수가 줄겠죠. 재정주시가 늡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는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도 줄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이든 정부가 또 만약에 1년 있다가 실각을 했다. 예.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걸 계속 유지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 경기지만 미국도 중국도 너무 불확실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래요. 대기업들이. 네. 그래서 미국의 현지화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는 있는데 정말 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거저거 잘 따져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보면 투자의 시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아 이게 진짜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섭섭한 그런 뉴스가 나요. 약속은 지켜야죠. 아니 근데 약간 좀 허탈하네.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도 좀 그 회사들이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조금 받는 액수 자체가 너무 크니까. 예. 그것만 들어와도 이 재무제표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러면서도 올랐던 것 같은데 너무 허탈해. 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갑자기 그 말 들으니 공복감이 확 드네. 네.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백년화편에서 밥알 찹쌀떡을 또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맛있어 보이는 밥알 찹쌀떡. 요걸 이렇게 딱 뜯으면 뜨뜻한 밥알 찹쌀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뜨거. 뜨겁진 않잖아요 형님. 오버치 말씀하세요. 따뜻한 정도입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아니, 밥알 찹쌀떡. 내가 당신보다 방송을 잘하냐 얼굴이 잘생겼냐 내가 생존할 방법 5번밖에 없어요. 국내산 쑥과 팥, 찹쌀 이런 걸로 만들어갖고 아주 특히 이제 저는 너무 단 거 싫어하는데 그게 막 달지 않고 딱 좋습니다. 아침에 이거 하나. 저기 하나 주면서 먹어. 응? 없어요. 거기? 저 들어오기 전에 하나 먹고 왔습니다. 네, 하나 드셨잖아.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약속 얘기하셨잖아요.
그 풍력 발전 회사 중에 그 덴마크에 오스테드라고 있어요. 올세도 알죠? 이게 굉장히 거의 뭐 글로벌 선두 기업인데 여기가 미국에서 풍력 발전하다가 그 프로젝트 이번에 취소했거든요. 풍력 발전 프로젝트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그 정부 지원해 준다는 거 그거 안 해줘가지고 한 1조 손실 나는 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존스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수송하는 배는 미국 배로 해야 된다라는 1920년대에 만든 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조선소에다가 이제 풍력 타워를 세우는 네. 배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 풍력 타워 세우는 배. 그 조항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 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한 3억 달러만 만든다, 5억 달러만 만든다 그러다 지금 6억 달러 넘어가고 공기도 원래 이번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25년에 만든다, 26년에 만든다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테드가 거의 한 3조 손실 예상하면서 야, 나 이거 프로젝트 안 해. 그러면서 이번에 좀 포기한 게 있었고 그러면서 외신에 나온 얘기 중에 한국조선소에다가 주문할 거리라는 얘기가 네. 외신에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백년화편 사장님이 공 기자님 지금 죽인다고 아, 지금 그래요? 연락 왔대요. 아,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말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요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요 세트가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또 백년화편에서 만든 양갱 세트. 네. 요 양갱 세트가 또 있습니다. 연말 네. 저 기념 선물은 선물 이걸로 해야 이용 되겠다. 최고죠. 예, 양갱. 우리 어릴 때 참 양갱 좋아했잖아요. 야, 거기다가 더보기란에서 네. 백년화편 인스타 댓글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추첨을 해서 상품까지 증정한다니까 꼭 좀 해보시죠. 네. 근데 양갱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양갱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먹던 그 연양갱 뭐 이런 것과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딱 뜯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건 등산 갈 때 있잖아. 아유 등산 갈 때 4개를 딱 챙겨서 하나씩 나눠주면은 그럼 뭐 야, 바로 둘도 없는 친구 되는 거죠. 양갱을 딱 뜯으면 아시잖아요 여기. 네, 여기 이제 뭐 있냐면 뭐 녹차 맛도 있고 단호박, 뭐 고구마 뭐 이런 게 양갱이 있는데 아유 맛있니? 산 가고 싶다 진짜. 난 근데 이 백년화편은 너무 안 달아서 그게 난 너무 좋아요. 네, 난 너무 단 거 좀 안 좋아하는데. 아우 방송하자. 네, 네, 저 이제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백년화편 공 기자. 만두 주문해 주시고요. 고생했고요. 네, 다음에는 좀 갖고 들어오세요. 같이 먹어야지. 여기 있긴 있어요. 있어? 아 있어요. 여기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특집. 네. 자, 네. 잠시 광고 듣고 박병창 이사님 모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